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이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만약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관계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황혼기의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자식에게, 형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뜯기며 관계와 자존감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 때문에 망가지는 황혼 관계를 현명하게 끊어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지침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상처 주기 싫어 속으로만 사귀어왔던 분들,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위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부. 조용한 착취의 시작. 당신의 돈이 관계를 망가뜨릴 때. 우리는 보통 착취라고 하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황혼 관계에서의 착취는 매우 부드럽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지갑으로 여기는 순간 그 조용한 착취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1. 부모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의 덫. 70대 박 선생님은 슬하에 두 아들을 두셨습니다. 며칠 전 둘째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종잣돈이 좀 부족해요. 은행에선 대출이 어렵다고 하고 아버지밖에 기댈 곳이 없네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약해진 박 선생님은 나중에 갚아라 하며 어렵게 모은 퇴직금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후 연락이 뜸해졌고 돈 얘기만 나오면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냈죠. 박 선생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모시기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형제들의 싸움. 김 여사님은 최근 들어 세 자녀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형이 내는 게 맞지. 지난번에 아버지가 큰형에게 준 돈이 있는데 이번엔 우리가 낼 차례야. 아니, 어머니 모시는 건 막내가 하니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김 여사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걱정해 주기보다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만을 따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돈과 의무만이 남아 있었죠.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자녀들 앞에서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나 당연한 의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사라지고 거래만이 남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돈에 대한 요구, 감정적인 협박, 그리고 계산으로 뒤덮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독에 오염된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상대방은 오직 당신의 돈만을 원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한 당신을 찾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을 외면할 것입니다. 2부. 나쁜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이유. 당신의 행복을 위해. 이제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과 행복을 갉아먹는 기생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1. 경제적 안정성 상실. 노년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집니다.
황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모아놓은 돈은 당신의 자유이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 방패는 점점 닳아 없어질 겁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정작 병원비 한 푼 없어 자식에게 눈치 보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실. 스트레스와 분노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밤에 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이 모든 스트레스는 결국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심각한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동안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병들어갈 겁니다. 당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3. 자존감 상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가장 아픈 길.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사려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돈으로만 한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당신은 돈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 자신을 혐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누군가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3부. 현명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법. 3가지 원칙. 이제 우리는 왜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끊어내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면서도 단호하게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칙 1. 단호한 거절의 원칙.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요구에 미안하다는 말 말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형편이 되면 꼭 도와줄게.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대를 헛되이 키우고 결국 다음번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더 이상 돈 문제로는 도와줄 수 없다. 이 돈은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돈이다. 이것까지 주면 내 삶이 위험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상대방이 무책임하다, 매정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립심을 존중하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죄책감이라는 덫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원칙 2. 공정한 재산 정리의 원칙. 유언장을 작성하고 명확히 밝히세요. 자녀들의 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 대부분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차피 부모님 돈은 나중에 내 돈이 될 텐데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나의 재산은 각자 공평하게 분배할 것이다. 혹은 이 재산은 나의 노후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세요. 이는 자녀들에게 당신들의 몫은 정해져 있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자녀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세요. 이 과정은 잠시 아플 수 있지만 나중에 갈등과 싸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원칙 3. 정서적 거리두기의 원칙.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자녀들은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믿을 만한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먼저 생각하세요. 당신의 황혼기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취미 생활, 여행, 새로운 배움을 통해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세요. 이것은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고 당신의 마지막 존엄을 세우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낼 때 자녀들은 오히려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지는 황혼 관계를 현명하게 끊어내는 법에 대해서요. 이 싸움은 상대방을 꺾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되찾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지갑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